안녕하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니어 미래 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 사회가 됐죠. 고령 사회는 이미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지금 2026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21.8%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고령 인구가 33.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가요? 이런 모습 앞으로 상상해 보셨나요? 지하철을 타보면요. 경로석이 있잖아요. 경로석에 지금은 옆에 세 칸이지만 그 반대로 큰 쪽이 오히려 경로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중반 무렵이면 100세까지 살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의학적 범주인 조기 사망으로 분류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조기 사망하지 마시고 100세 이상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긍정적인가요? 혹은 부정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그 노인 연령대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인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노인 하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희생을 한 세대이다. 그리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쭤볼 수 있는 중요한 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분들이다. 여유가 있다. 너그럽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노인하면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또 경제적으로 이 사회와 또 자녀들이 부담이 된다. 또 변화를 저항한다.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세대다. 굉장히 또 의존적인 존재다. 스스로 독립적인 의지가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습니다. 과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을까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세대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65세 이상 노인과 또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노인, 청년 간 대화가 안 통한다? 어떠세요? 그런 질문을 할 때 노년층은 51.5%만이 대화가 안 통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런데 청년층은 더 많았어요. 청년층은 88.5%에 이르는 사람들이 노인과 청년과 대화가 안 통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노인과 청년 간의 갈등이 심하다? 어떠세요? 갈등이 심한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계실 때 그 손잡벌 되는 우리 손자들하고 손녀딸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갈등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갈등 없이 손녀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또 손녀나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받아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혹은 냄새가 나거나 또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다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 청년 간 갈등이 심하다라는 설문에 청년들은요 81.9%나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44.3%만 갈등이 심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회에 노인 복지 확대로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참 우려가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67.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청년층은 77.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세대별 인식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태도라던가 말이라던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 외의 것에서 오히려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른이라서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라는 경로 사상은 오히려 많이 후퇴를 했고요. 오히려 노인을 혐오한다? 혐노 그런 얘기까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품격을 이야기할 때라는 거죠. 왜냐? 노인하면 너무 자기 자신만 알고 양보만 요구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질서도 지키지 않고 나 때는 말이야 어린 것들이 너무 몰라 막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가진 것만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수용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사는 지혜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가요? 품격이 있는 시대인가요? 자랑할 만한 시대인가요? 어느 나라마다 국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곧 그 격이라는 것은 그 수준, 품위를 드러나는 것이고요. 품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격, 품위, 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 이 시대의 품격은 우리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니어 미래 연구소를 하면서 이 시대에 과연 노인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데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원로들에게 배운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훌륭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품격이 있으시다. 너무 멋지시다.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질 수가 있구나.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이렇게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 매너가 너무 좋으셨어요. 말이나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해 주고요. 상대를 높여주셨어요. 절대 반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배우고 계셨어요. 물론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지만 늘 배우는 것에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계셨고 미술관이나 전시회나 열심히 다니고 계셨고요.
이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계속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대와 자꾸 뒤떨어지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니까 이런 세대 갈등도 생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베풀고 나누는 삶에 굉장히 솔선수범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요, 존중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나이가 적다고 차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존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초라하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거나 나이가 또 적거나 이렇다고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어디 가서나 존중받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죠? 존중받지 못하면요. 차별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기분이 우선 나빠지게 되고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괜한 화가 막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성을 내가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리분별을 또 잘 못하게 돼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은 또 질타하는 거죠. 그 이유와 어쨌든 간에 이유는 알지 못하면서 노인들은 왜 저래? 길에서 저렇게 술을 먹고 함부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만 알아달라고 한단 말이야. 너무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용입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시대에 역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대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는 거. 나이 들어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외모가 변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멋있고 거울만 봐도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잘 어울렸는데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의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길에 가다가 머리가 하얀 아주 은발의 어르신을 뵈면 너무 멋져요. 그리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 아주 매너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품격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말에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품위는 말로써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던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던가 거친 말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카페에도 이렇게 나가보면 유명한 카페, S땡땡 카페 이런 데 가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좋은 카페들이 젊은이들의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친구분들과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나눌 때도 소리도 좀 줄이고, 그죠?
그리고 주변을 생각해서 좀 깨끗하게 테이블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관공서를 가거나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줄 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앉는 거 어떤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감사의 말을 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괜히 쓸데없는 막 말을 많이 해서 그 관공서나 은행이나 그런 데 가서 사람을 힘들게 했다던가 그러면 미안합니다. 젊은이,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좀 많이 하면 상대방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또 상대를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격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태도입니다. 태도는 곧 매너인데요. 매너가 어른을 만듭니다. 말, 이런 작은 제스처, 걸음걸이, 그리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줄을 쫙 섰어요. 그럼 당연히 줄을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은근히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이렇게 중년들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카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급한 경우가 있죠. 화장실이라던가 공공 화장실,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 그런 화장실에 갔을 때 너무 급할 경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맨 앞에 막 뛰어가서 질서를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좀 해달라고 말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만 제가 좀 급합니다. 양보 좀 부탁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가서 얼른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끼어들어가서 앞에 서시면 그것은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정말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어르신의 태도를 보고 행동을 보고 모든 어르신을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아주 매너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 양보를 부탁할 때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시죠. 예. 그걸 말로 해도 되지 않고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좋은 말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게 되거나 또 부부가 두 분 사실 때도 점점 이제 누구 말을 안 듣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찮아져요. 옷도 내 맘대로 입고 나가고요. 씻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다 보니 씻는 것도 매일 씻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머리 감는 분도 많으시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데요. 외출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또 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러면 나는 귀찮아도 함께 그곳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매일매일 씻기지 않아도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요.
향기가 나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는 좀 불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 씻어도 씻지 않아도 괜찮아. 안 씻어도 돼.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 씻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옷도 기왕이면 깨끗하게 잘 빨아 입으셔야 돼요. 속옷도 자주 갈아 입으시고요. 참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속옷도 자주 갈아 입으시고요. 그리고 겉옷도 특히 겨울철에 잠바라던가 이런 외투 이런 것은 막 이렇게 닳고 닳지 않도록 때가 찌들지 않도록 잘 세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외모 관리 하셔야 되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을 누가 관리해 주나요? 자녀들이 이렇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 식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고, 먹고, 또 외출하고, 씻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신체 건강과도 관리가 있고요. 또 내가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입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던가, 좋은 만남을 하고 오면 기분이 또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특별한 스케줄도 없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치매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만병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는 자기 관리인데요. 느슨해지기 쉽고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나이이긴 하지만 점점 나이 먹을수록 자기 관리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사실 연세가 들면 집안에서 내가 밥을 산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대부분은 자녀들이 식사도 챙겨드리고 또 아들이 밥을 사드리고 또 손주가 와서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노인이라고 해서 받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노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줄 것이 많습니다. 가족들에게도요, 가끔은 용돈 주는 거 좀 이렇게 챙겨놨다가 오늘은 내가 밥 산다 하면서 어린이날이라던가 어떤 특별한 날 비싼 밥이 아니더라도 내가 밥을 산다거나 이렇게 베푸는 거죠.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서는요, 늘 지갑을 먼저 여세요. 오늘은 제가 호스트입니다. 장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밥을 삽니다. 제가 만났던 원로들에게 배운다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어도 저에게 기회를 안 주세요. 80대 후반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이렇게 밥을 사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만나면 늘 내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책을 봤는데 너무 괜찮던데요. 장 박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재능 기부도 참 많이 하세요. 그동안에 사회에서 이분들이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으로 강의 봉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원봉사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누는 삶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은 돈이더라도 어려운 곳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이 남아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사회를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결코 짐이 되거나 폐가 되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열심히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물론 신문도 매일 읽으시고요. 그리고 전시회, 새로운 좋은 전시회가 있다. 그러면 전시회도 가시고 박물관도 다니시면서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으세요. 그것이 곧 자기 관리이기도 하죠.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매너가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저도 이 어르신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아무리 바쁜 일상생활을 저는 보내고 있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연락이 오면 장 박사 언제 시간 있나요? 내가 밥 사고 싶은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죠? 그러면 제가 얼른 스케줄을 뒤져서 빨리 이분들과의 만남을 먼저 이렇게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가는 사회잖아요. 조화로운 삶이잖아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고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젊은 사람들하고도 중년들과도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ell ag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well aging 들어보셨나요? well aging은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어리석은 자에게 겨울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황금기이다. 얼마든지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시간들을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간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을 알아보았는데요. 노년의 품격하면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내면의 품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삶. 이제는 밖의 생활들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내면으로 깊이 있게 어떤 종교 생활 통해서 혹은 명상이라던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은 외모가 이렇게 늙어져도, 외모가 낡아져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품격을 이룰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생활의 품격, 말이라던가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품격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품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줄어들지만 특별히 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많았던 모임들 많이 줄어들었죠. 어떤 모임을 주로 가세요? 이제는 불필요한 모임 안 갑니다. 불편한 모임 안 갑니다. 괜히 점심값 들고 나가서 불편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모임 이제 안 가시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관계는 이제는 좁아지지만 오히려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혹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품격이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만나고 싶어 할 텐데 관계에서 중요한 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게 되면요,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간섭하지 마세요. 특히 손자에게도 손녀에게도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종용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회의 품격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가요? 품이 있는 사회인가요? 비방이 난무하는 사회. 사상이 다르면 무슨 범죄자 다루듯이 서로 그냥 화살만 쏘아대는 사회. 나만 잘했다고 내 실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사회. 목소리만 높이는 사회. 결코 품격 있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노인의 인구가 많아진 사회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이 많아질수록, 품격 있는 노인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면 이 사회의 품격도 덩달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죽음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품격 있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품격 있는 마무리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고 또 그러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마무리인가를 계속 사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품격 있는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휴양지 도시 니스의 어떤 카페에 가면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해요.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2유로,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커피 10,000원, 커피 주세요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2,000원. 카페 주인이요, 하도 거기 오는 고객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종업원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해서 마지 못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런 이렇게 메모판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육점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돌쇠야, 소고기 한 근 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와서요, 김서방, 소고기 한 근 주시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한 근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야, 이놈아, 왜 저 양반하고 내 고기하고 양이 달라? 나도 한 근, 저 양반도 한 근 시켰는데 왜 양이 다른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 네, 한 분은 돌쇠가 고기를 잘랐고요, 또 한 사람은 김서방이 고기를 잘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예, 말은 먼저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관련돼서 속담이 많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늘 어디 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어르신이 계세요. 카페에 가도 복지관에 가도 제가 복지관에 가서 만난 어르신 중에 늘 아유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노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저희가 듣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 어떤 분들은 늘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분도 계세요. 괜히 화가 있으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화가 나 계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요, 말 붙이기도 어렵고요. 분위기도 냉랭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먼저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고, 먼저 웃으면서 다가가고, 먼저 칭찬의 말을 하고, 그러면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서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 세월을 살다 보니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그 경험은 개별적인 경험이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개성화되고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은 이래야 돼. 나이 들면 이래야 돼.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자 너무나 많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맞춰서 존중해주고 그것들을 키워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이라 그래서 내가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바라기만 하지 말고요. 특히 복지관에 가서 보면 많은 어르신들을 뵙게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식사 가격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또 품질도 좋고요. 점심을 복지관에서 해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찍부터 가서 표를 사고 그리고 줄을 서서 계시는데요. 가끔 싸움이 나요. 내가 먼저 앞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왜 당신이 먼저 앞에 와서 쓰냐고 막 고래고래 이제 고함 치고 막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복지사에게 와서 따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프로그램은 일찍부터 마감이 돼요. 왜 나는 일찍부터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눌렀는데도 왜 나만 안 되는 거냐고. 나만 소외시키고 나만 등록 안 시키는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먼저 와서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사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 못하시고 무조건 화만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는 나더라도, 속에서 화는 나더라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얘기를 몰랐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화내지 말고 무조건 소리 지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른이 될수록 자녀들에게 또 어디 가서 묻지도 않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경험이 물론 많으시니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묻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어르신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까지 조금 답답하셔도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묻기 전에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제가 만난 그 어르신들 중에도 절대 제가 질문하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노년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노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수록 물론 몸도 아파지고 힘들어서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요. 일단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조정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이 좋은 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꽃 구경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해하지 않고 시간을 잘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부모님이 바쁘면요. 아,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지관 가셨어. 우리 엄마 바쁘셔. 나랑 만날 시간도 없으셔. 그러면요, 자녀들도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놓여요. 아, 우리 엄마 너무 세상을 잘 살고 계시다.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왜 전화 안 오냐? 내가 꼭 이렇게 전화해야만 너는 또 이렇게 전화를 받냐? 그렇게 바쁘냐? 하나밖에 있는 엄마 돌봐주지도 않냐? 이러면서 계속 볼멘 소리만 하시면 그 전화를 받는 딸의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그죠? 요즘은 너무나도 바쁜 세상이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다 사회생활 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바쁘지 않은 내가, 바쁘지 않은 우리가 이해해주고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년의 품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끝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곧 품격을 높이면서 품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